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곽선정입니다. 만만치 않은 시장 계속되고 있어요. 네. 오늘도 1% 가까이 코스피가 빠졌습니다. 오른 거 많이 오르고 떨어진 것도 많이 떨어진 헷갈리는 장이었습니다. 네. 코스닥은 0.2% 정도 귀엽게 올랐습니다. 네, 이제 오늘 개인이 오랜만에 좀 매수를 크게 쐈습니다. 쐈어요. 예, 코스피에서 1조 8천억어치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600억 매수. 외국인과 기관은 전부 다 팔았습니다. 양시장에서. 코스피에서 외국인은 5천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300억 매도, 기관은 코스피에서 1조 3천억이나 팔았고요. 코스닥에서는 800억 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이러다가 기관은 다 없어질 모양이야. 네. 이렇게 주식을 다 팔다니 좀 대단하네. 매일같이 많이 팔고. 고객 예탁금이 74조까지 찍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65조까지 떨어졌다. 저는 1조 정도가 좀 늘었는데 고객 예탁금이 향후 어떻게 될지도 상당히 관심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출근길에 좀 깜짝 놀랐던 소식이 미국 국채금리였어요. 그렇죠. 네, 아침에 그거 가지고 아주 어려우셨던 분들이 많은가 봐. 국채 채권 얘기가. 옛날에 제가 채권 이야기 따로 한 적이 있어요. 권순장의 브릿지 보면 채권을 이해하는 법하고 해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 또 녹음하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찾아서 한번 보세요. 권순장의 브릿지 진짜 더 이상 씌울 수 없는 채권 얘기를 제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미국 국채금리가 이제 10년물이 1.3%를 돌파하면서 하루 만에 10bp 정도? 10bp. 아침에 11bp였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30년물도 많이, 장기물 중심으로 많이 올랐고 단기물은 연준에서 올릴 의지가 없기 때문에 오르지 않았고,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상당히 많이 크게 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은 이제 금리가 상승하면 이제 수혜를 받는 일부 업종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은행이랑 보험 업종 오늘 많이 올랐다가 조금 소폭 떨어져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많이 우려를 했나 봐요, 시장에서도. 예, 근데 이제 해외 IB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그 주식 시장이 이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그 국채 금리의 티핑 포인트를 1.75%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가장 관심을 가는 건 도대체 연준이 언제 행동을 할 것이냐인데, 오늘도 여전히 여러 그 연준 총재들, 세 군데의 연준 총재들은 인플레이션이 오라, 행동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의 생각이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일 때까지 밀어붙였다가 받아들이고 나면 아마 그때나 돼서 테이퍼링 또는 금리 인상을 하게 될 건데, 그게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도 2%나 빠지면서 증시 하락을 좀 주도를 했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관련해서 오스틴의 반도체 공장이 셧다운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국도 추우니까 미국도 추워. 어저께 텍사스 이제 한파 때문에 정유 정제 시설이 멈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반도체 공장까지 사태가 번졌네요. 보통 이제 텍사스 지역이 겨울에도 영상 10도 정도를 유지를 한다고 하는데, 맞아, 남쪽 나라잖아. 따뜻한 그렇죠. 남부 나라. 지역이죠. 근데 30년 만에 최저 기온을 기록해서 영하 22도까지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정의 원유,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지상의 파이프라인도 얼었다고 하고 풍력 발전기의 터빈도 얼어서 정전 사태가 나는 좀 신기한데 기름이 어떻게 올 수가 있지? 난 저 보면서 이거 실화냐? 그랬는데 저 나라도 참 하기야 따뜻한 나라니까. 그렇죠. 그 필리핀 같은 데 가보면 철판으로 다 집을 짓고 살더라고요. 양철판 같은 거. 그러고 살아. 그렇군요. 와. 그러니까 따뜻한 나라니까 조금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이제 오스틴 시 소유의 이제 전력회사 오스틴 에너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력이 부족해서 지역 대기업들한테 공장 좀 잠깐 멈춰달라, 전력이 너무 부족하다라고 요청을 해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저기도 이제 전기로 떼가지고 난로 피우고 그런가 봐요. 남방도. 그렇죠. 전기로 하나 봐. 그래서 난방 수요가 이게 굉장히 급증해서 잠깐 양해를 구한 거죠. 그래서 그 양해를 구한 기업들이 삼성전자, 오스틴팹, 그리고 NXP랑 인피니온입니다. NXP랑 인피니온이 사실 차량용 반도체 1, 2위 회사라서 최근 이 반도체 쇼티지 상황을 더할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 오스틴팹 공장 근로자들이 추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생산 라인이 중단될 것이다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룸버그에 따르면 텍사스 한파 때문에 미국의 원유 생산이 일평균 350만 배럴로 지난 주말에는 1,100만 배럴이었거든요. 하루에. 그렇지. 얘네 1,000만 배럴 이상 뽑았죠, 하루에.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유가 더 오르겠네. 각 독일 마을 분들 오늘 집에 가면서 차에 기름 넣겠네. 그거 진짜 많이 걸립니다, 여러분. 차라리 한 번 안 타시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이 2차 전지주들도 오늘 좀 약세를 보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레이 달리오의 헤지펀드죠. 브릿지워터에서 테슬라를 지난 4분기에 전량 매각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어제 이제 마이클 버리의 소식도 전해드렸잖아요. 야, 마이클 버리가 이거 들었나 보다. 달리오 형 팔았어? 팔았지? 아이고 잘했네 이러면서 그랬을 것 같아. 자기네들끼리 알 수 있잖아. 자기네들끼리. 그런가요? 네. 헤이 레이 형 막 이러면서. 달리오 형은 아니지 곽형 이러는 거니까. 레이 형. 예. 일론 머스크가 어제 굉장히 세게 얘기했잖아요. 테슬라 주식이 90% 하락해도 이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진 않을 거고 게다가 이 적자 나는 기업인데 미래 현금 흐름을 좀 많이 땡겨가지고 추경 매수를 해서 이렇게 추종 매수하는 이런 투자 유형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마이클 버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마이클 버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어서 브릿지워터가 전량 매도를 했다는 소식도 들렸는데 지난 4분기에 매도를 한 겁니다. 그 평균 매도가가 430불 정도로 알려졌고요. 현재는 거의 800불 수준이죠. 레이 형, 배 아파 막 이렇게. 네, 배가 좀 아팠겠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알려진 게 일론 머스크의 동생이 있었는데 킴벌 머스크라고 이 킴벌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3만 주 갖고 있었는데 이것도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네. 금액으로 치면은 한화로 280억 원 정도 어치입니다. 여러 가지 좀 좋지 않은 뉴스가 알려지면서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습니다. 네, 이게 오늘 2차전지 장에도 영향을 좀 끼친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증권사 투자 의견들은 해외 IB들은 아주 팽팽한 모습인데요. 매수 추천은 9명, 매도 추천이 10명, 비중 유지가 15명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하라는지 약간 가늠이 안 잡히는 투자 의견인데요. 그 테슬라가 최근에도 비트코인도 15억 달러 규모로 매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현금 보유량이 한 8% 비중입니다. 네. 이거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엇갈립니다. 네네. 비트코인을 매수한 것에 대해서도 안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테슬라가 이제 기업 가치가 비트코인의 시세 변동에 따라서 흔들린다라는 거죠. 그렇지. 자산에 비트코인 자산을 박아야 되잖아요. 대략 그 보유 현금의 약 한 8%를 지금 비트코인을 박아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 비트코인이 10% 올라가면 0.8%의 현금 자산이 올라가는 거고 0.8% 맞나? 8% 맞지. 네. 10%가 떨어지면 자산의 0.8%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게 현금 보유의 8%라서 전체 총자산의 8%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엄청난 영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이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큰 자산이니까 그것을 고려하면은 이 테슬라의 자산 가치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테슬라가 과연 비트코인 자산을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좀 변수일 것 같은데요. 미국 회계 기준이 이제 단기 매매 증권이랑 이제 장기로 보유하는 증권이랑 나눠서 하는데 단기 매매 증권은 이제 분기 결산마다 시가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장부 가치가 계속 그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시가 평가를 안 할 수도 있고 이제 매도할 때 그때만 이제 손익에 반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각도의 생각 하나 더 얹어 보겠습니다. 뇌피셜. 저는 비트코인 산 게 과연 테슬라에게 좋은 뉴스인지 상당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통화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권력이 유지되는데 통화에 대한 그 장악력이 없으면 권력 유지는 굉장히 어렵죠. 근데 사실은 지금 비트코인을 누가 만들었냐에 대한 설왕설래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유대인들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냥 유대인들끼리도 편먹고 싸우는 거야. 이 뇌피셜입니다. 100%. 그런데 그러니까 기존의 그 인플레이션으로 돈을 녹이는 이 행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지. 사실은 인플레이션으로 돈을 녹이는 이 금융 시스템도 사실 개발자는 유대인들일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좀 서로 싸우는 것 같다는 느낌도 이건 뇌피셜로 갖고 있는데 어쨌든 자 다시 한번 넘어가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것이 그냥 자산으로 비트 자산으로 있었을 때 옛날에 처음 이름이 비트골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으니 자산으로 있었을 때는 사실 뭐 제어하기도 힘들고 뭐 거래소도 많고 하니까 안 건드리고 있다가 이게 지금 거래의 중앙으로 들어왔잖아요. 테슬라 때문에. 네. 그러면 이게 화폐의 기능을 갖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 기존의 달러 화폐 그러니까 기존의 화폐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죠. 과연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하는 의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생각할수록 약간 띵 뭐 이런 느낌? 이건 뭐지?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걱정도 좀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크 인베스트의 CEO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 해가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찬반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다날이라는 회사가 국내 최초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상용화한다고 했거든요. 이것 때문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회사인 다날 핀테크의 페이코인이라는 앱을 통해서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다날 관계자는 그동안 제기되던 가상화폐의 유효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이더리움, 아이콘 등의 결제 가능 가상화폐 종류를 늘려가고 가상화폐를 통한 투자 상품 가입까지 이 서비스를 넓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비트페이라는 업체가 3월까지 비트페이 지갑 앱을 출시를 하는데요. 이 앱의 선불 카드를 삼성페이에 추가하면 이 삼성페이 앱으로도 결제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제 여러 업체들, 그다음에 여러 나라에서 이 비트코인의 상용화에 대해서 열심히 추진을 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뭐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저희들이 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와 그 다음에 의견들은 모두 저희들 소속사인 신한금융투자와는 관계가 없음을 밝혀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발표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의견들은 또 저희 소속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매수매도 추천의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티지가 요즘에 굉장히 화두잖아요. 철강업종도 쇼티지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많이 알려진 사실이긴 한데요. 주문이 밀려서 원래 정기 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시설을. 근데 그 보수 기간까지도 미룰 정도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철강 수요가 굉장히 회복되고 있는데 철강 업체들이 이제 유통 가격을 3개월 연속으로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원재료가 철광석인데요. 철광석 가격이 2020년 초에는 $90 정도였었는데 지난달에는 $170까지 치솟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12월부터 3개월 연속으로 열연 강판 유통 가격을 올리고 있고요. 포스코는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조선사 건조량이 늘어서 후판 수요도 100만 톤 정도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조선용 후판 가격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현대제철도 자동차용 강판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철강 쇼티지 상황이 발생한 원인은 뭐 수요 회복도 있겠지만 이제 공급 쪽 사이드도 원인이 있는데요. 중국이 이제 내수 시장에 집중을 하면서 저가 철강제 공급이 줄어든 영향도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지난달이었죠. 브라질 발레 업체가 이제 수출 터미널 화재도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 제일 큰 회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즘에 이런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공장 화재 나고 뭐 샷다운되고 이런 얘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뭐 기후 변화도 크고 그게 진짜 기후 재앙이네요. 저희들이 삶의 규모를 조금 너무 늘리지 않았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어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4년 만에 이제 가격을 인상한다라는 타이어 소식인데요. 업체들 주가 한번 슈팅했죠. 덕분에.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로 이제 미국 반덤핑 관세까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타이어 업계가. 근데 이제 다음 달부터는 최대 10% 가격 인상을 공지를 했습니다. 금호 타이어와 한국 타이어가 적게는 3에서 많게는 10%까지 가격 인상을 공지를 했고요. 국내 양대 타이어 업계가 이렇게 일제히 가격을 인상을 한 것은 2017년 이후에 4년 만입니다. 3위 업체인 넥센 타이어와 기타 해외 업체들도 곧 이어서 국내 타이어 가격 인상에 아마 나설 것이라는 이제 기대가 많습니다. 빨리 타이어 갈아주셔야 갈까 말까 하신 분들은 이제 이거는 기다리지 말고 기름하고 달라요. 빨리 가서 가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만 삼성의 오스틴 펩, 그리고 반도체 쇼티지, 그리고 이제 철강도 쇼티지, 타이어도 마찬가지. 쇼티지가 요즘 계속 화두 투자의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저희 스폰을 해주고 있는 삼초 육수 순간도 쇼티지 났어. 육수도 쇼티지. 진짜 전부 다 쇼티지입니다. 우리 방송은 쇼티지 안 나나? 방송 쇼티지 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미국의 이제 캐피털 그룹이라는 데서 억눌린 여행 수요가 2분기부터는 폭발할 것이다. 제발 그렇게 되라 좀. 미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미시입니까? 해외 여행은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미국 내에서 미국 내에서 그렇죠. 해외 여행은 아직은 2분기에는 어렵고요. 그래서 1918년 스페인 독감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때는 이 스페인 독감 영향으로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 관중이 전년도의 절반으로 감소를 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리고 전염병이 가라앉자 그 다음 해인 1919년에 야구 관중이 2.3배 급증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근거로 얘기한 거야? 100년 전 얘기를? 그렇죠. 굉장히 과거로 많이 돌아갔어요. 많이 갔네. 이런 유례없는 전염병 사태가 그때가 가장 최근 아닐까요? 스페인 독감이 가장 근처의 일이죠. 이 전 수준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고 하니까 그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할 때는 이 정도 충분히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코로나 백신 보급이 빨라지면 여행이나 레저 업계에서 1920년대 로링 트웬티스라고 하죠. 그때 이제 1920년대 미국의 경기가 굉장히 활약했는데 이때를 포효하는 20년대를 뜻하는 로링 트웬티스라고 하는데 그때가 재현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크루즈는 이제 지금 운항이 정지된 지 1년 가까이 흘렀는데 네. 여전히 고객 충성도가 높아서 최근 주가 반등을 많이 많이 했거든요. 했죠. 많이 네. 했는데도 아직도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고, 네, 어쨌든, 야. 네, 어쨌든 희망적인 얘기가 점점 코로나 회복을 바라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린 코나가 아니라 네. 코나 EV죠. 예. 네, 코나 EV 이제 화재 사건에 대해서 이제 전량 리콜 결정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죠? 추가가 됐습니다. 코나 EV만이 아니라 전기 버스 또 화재가 최근에 발생을 했거든요. 네. 이것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가 들어갔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아이오닉. 그래서 아이오닉, 코나 EV, 이 전기 버스 세 가지를 모두 다 전량 리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예. 네, 배터리 가격은 대당 2천만 대 수준으로 차값의 3분의 1 수준으로 알려졌거든요. 굉장히 네. 비쌉니다. 네. 그래서 리콜 대상 차종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 리콜 비용이 2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크다. 예, 네. 어제는 1조 원 정도라고 알려드렸었죠. 네, 이에 따라서 이제 현대차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비용 분담 비율이 관건이 그러겠네요. 됐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3분의 2, 현대차가 3분의 1 정도를 부담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대차와 이제 국토부가 이달 19일 오후에 리콜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며칠 후인 23일에 아이오닉 5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심혈을 기울인 프로젝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전에 이 브랜드 이미지를 최대한 올리기 위해서 악재를 떨구고 일단 뭐 털 거 다 털고 간다. 네. 깔끔하게 다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스케줄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어쨌든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을 상당히 큰 손해를 보고도 한다는 거는 책임 있는 기업의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아직 확정은 아닌데요. 이 기존의 LG 배터리가 화재가 되면서 이 배터리를 SK 이노베이션 배터리로 교체를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라고 알려지면서 네. 오늘 주가는 반응을 했습니다. 네네. 오늘 2차전지 주가 다 떨어지는 가운데 SK 이노베이션만 4.4% 상승을 했고요. LG화학은 마이너스 2%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현대차도 마이너스 1.6%, 기아차 3% 마이너스. 현대차는 리콜의 규모 감안해 보면 그렇게 크게 떨어진 건 아니에요. 그쵸. 시장에서 이 자체를 그렇게 크게 나쁘게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장 네. 떨어진 걸 감안해 보면.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전자결제주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네, 이것도 쿠팡 영향이겠죠. 네. 네, 쿠팡의 이제 PG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다날, 맞죠, 다날. 네, 다날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아까 뭐 비트코인 그 결제 서비스 상용한 것도 마찬가지로 네. 수혜로 작용을 했고요. 다른 종목까지 다 상승을 이끌었는데. 박스 주식들도 올라요, 계속. 네. 나이스 정보통신이 6%, KG 이니시스가 4.5%, 네. 한국사이버결제가 2% 정도 올랐습니다. 네. 종이목재 오늘도 업종 상위를 기록했는데요. 대형 포장 지금 3일 연속인가요? 상한가 가고요. 명품재질은 9%, 신품재질은 7.7% 올랐습니다. 보세요. 남이 잘 되면 우리도 좋아지는 거예요. 네. 남 잘 되는 건 항상 박수 쳐주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쿠팡의 위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각도기 위력도 대단해져야 되는데. 네. 그러게요. 열심히 합시다. 네. 여러분의 그 좋은 친구와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고, 그리고 IRP 고객분들에게는 저희가 조만간 IRP 포트폴리오 레터를 곧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IRP에 관련된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아니면 저희가 댓글로 저희 그 팀 주소를 하나 올려드릴게요. 그러면 그쪽으로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